생생한 미 현지 이슈를 분석해보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3주째 접어든 상황에서 4차 평화협상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러시아의 잔인한 행보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으로 이동해서 나토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주말만 해도 협상 분위기가 개선되는가 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금세 타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날 화상으로 4차 평화협상이 열렸는데 결과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샤를 미셸 EUA 정상회의 의장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는 수용할 만한 그런 해결책을 찾는데 심각하지 않다, 진지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서 휴전이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는 러시아의 대응에 더욱더 단결하는 모습인데요. 이날 폴란드와 체코, 슬로베니아 이 3개국 총리가 러시아가 집중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유럽연합의 대표 자격으로 키이우를 찾아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기 위해서 직접 기차를 타고 간 것인데요. 파멜라 체코 총리는 이번 방문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에 대한 EU의 분명한 지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면서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을 위한 폭넓은 지원책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토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4일 유럽을 찾아서 나토 정상회의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연속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세 번째 유럽 방문이지만 러시아의 침공이 발생한 뒤로는 처음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의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침공, 또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지지, 나토에 대한 억지력과 방위의 추가적인 강화에 대해서 다루겠다라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북미와 유럽은 계속해서 단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푸틴의 미국과 유럽 분열 작전이 실패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권을 쥔 푸틴은 러시아 제재를 놓고 독일 등 유럽과 미국이 다툴 것으로 봤지만 이들이 일치 단결해서 러시아를 함께 제재하고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것이죠. 아카데미 증권의 피터 치르 전략가는 푸틴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지만 패전할 여유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패전한다면 권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치르 전략가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더 좋아지기 전에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 디폴트 우려에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 그야말로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미 현지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뒤집을 만한 반전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과거 페드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경기 침체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 따르면 1955년 이래 12번의 기준금리 인상 주기가 있었는데요. 이 기준금리 인상 주기란 3회 이상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12번 가운데 9번은 경기 침체로 이어졌고요. 3번만이 이런 침체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상 첫 번째 금리 인상 후 그 첫 해는 경기가 좋았지만 1년 차가 지나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앙값으로 25개월 뒤에 침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의 속도와 경기 둔화는 연관관계가 큰데요. 일반적으로 긴축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금리를 올린다면 2년 차의 경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즉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월가의 주요 금융사는 올해 페드가 금리를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7번 연속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7회 인상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7.9%에 달할 정도로 워낙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전쟁에 따른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물가 압력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어제 스태그플레이션 쇼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기는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에게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계획이 훨씬 더 복잡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인플레이션 주기는 금융시장에서 잘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라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진행 중인 임금 물가의 소용돌이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라면서 이럴 가능성을 둘러싼 위험은 분명히 더 증가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는 페드의 금리는 매우 낮기 때문에 이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하면서 우리는 전쟁이 수요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제기하면서 페드가 데이터를 주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할 때 매파적인 실수를 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금리를 많이 올려서 경기를 망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